이곳은 빛 고을 광주에서도 가장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곳. 시간을 거슬러 닿고 싶은 유년의 뜰. 햇빛 찬란했던 그 골목을 향해 걸어가 봅니다. 정겨운 이웃들의 그 삶이 묻어있는 현장 같아요. 아, 좋다. 골목과 골목,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고 해서 양림동 사이다라는 말이 생겨났죠. 광주에서 서양 문물이 맨 처음 들어온 양림동을 걷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목 기행 그 네 번째 여정은 광주 양림동의 골목과 골목 사이를 찾아갑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양림동. 무등산을 바라보고 광주천을 내려다보는 곳에 양림동이 있습니다. 강변에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양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마을에 햇살이 골고루 퍼집니다. 천변을 왼쪽에 두고 늘어선 466번지. 오래된 집 사이를 걷다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별천지가 등장합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만남의 장소. 수십여 종의 시계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5년 전 양림동으로 이사 온 뒤 주말이면 동네 산책에 나서는 백은하 조석우 씨 부부. 펭귄 주막과 펭귄 마을 네. 이 부분을 찍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단장님 찾아뵙고 네, 인터뷰하러 잘 오셨습니다. 왔어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설치 담당이거든요. 네, 제가 설치 예술가. 내가 설치 예술가. 네. 저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시계 이런 거 하나 나오대요. 그래서 하나 걸다 보니까 좋다. 또 하나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을 주민들이 펴내는 잡지 이름이 바로 양림사이다. 이 양림동에 거리, 길 사이,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문화와 역사 사이 이런 사이들의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담자 해서 양림 사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만든 잡지죠. 오늘 주인공은 펭귄 아저씨로 불리는 김동균 씨. 그 텃밭에 장초 모종을 합니다. 여기 바로 여기 텃밭이 있어요 지금. 다 왔네요. 요 여러 가지 여기 해놨습니다. 각종 잡동사니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텃밭. 자세히 보시면은 볼 것이 좀 있어요. 오광도 있고. 나름 질서와 균형 있는 소품이 즐거움을 주는 펭귄 텃밭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쓰레기장이었다고 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너무나 막취 냄새가 나가지고 쓰레기를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지저분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 코를 막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여기를 치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치게 됐어요.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던 버려진 땅에 생활 필품을 활용해 생기를 불어넣은 김동균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상추 심고 있습니다. 내가 심어 얼마나 먹겠습니까? 동선 또 나눠 먹고. 나눠 먹는지는 아는데 뭐 고마운 일이지. 예. 이거 아주 지저분한 데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냄새 안 나고 환경 조성해주고
여러분들이 와서 또 구경도 하시고 참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청장이나 시장 된다면 표창장을 드리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칭찬하는 수뿐이 없지. 잘한다고. 그런데 펭귄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은 걸까 궁금해집니다. 펭귄이 왔어? 오셨어요? 내가 동네 마스코트. 오케이. 왜 동네 마스코트? 제가 걸음이 완전히 펭귄하고 닮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펭귄이라고 하거든요. 제 1호. 걸음걸이를 귀엽게 표현한 애칭인 셈이죠. 누구보다 공을 들였을 터이지만 주민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동균 씨. 그냥 거는 것보다도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기가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 올려놓고. 사과 먹는 시계. 쓸모를 잃어버린 물건이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펭귄 골목에서는 한 번 보면 잊히지 않을 글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마을에서 글씨를 담당하는 최현덕 씨입니다. 나무젓가락도 부시대야. 딱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입춘 대길이라 좀 써주려고. 아유 나무젓가락도 이게 부시된다니까. 허리띠도 쓰고 그냥 아무거나 잡히면 그냥 찍어갖고 쓰면 돼. 이것이. 이걸 써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좋은 일 생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문 앞에 2개를 딱 붙여놓고 나눠줍니다. 여기 골목이 정남향이에요. 해가 저쪽에서 떠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가 요 나무 모여 다 상추랑 잘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자주 모입니다. 일로. 밥만 먹으면 다 일로 나와요. 사람이 내 가족처럼. 다른 데 가면 여럿이 모이면 지그지그 너무 순하고 싸우려고 막 난리인데 여기는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지내. 서로의 관계가 우대하고 참 재밌어요, 동네가. 버려진 땅이 화려한 골목으로 변신하게 된 건 사람들 마음이 하나 둘 보태졌기 때문이겠죠. 내 집도 아닌데 사실 그쵸. 이렇게 한다는 네. 게 저 혼자는 안 되고 같이 어울려서. 저는 항상 보람을 느끼고 이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뭐 광주천도 가고 공원도 가고 푸른 길 산책할 코스가 참 많다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가옥도 진짜 아름다운 가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술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또 오래된 교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곳도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 많아서 여행 오는 느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세요. 왜 우리 산책을 따면서 혼자 손잡고 하지? 손잡고 안 하는 거잖아요. 집과 집 사이 골고루 퍼지는 봄볕을 맞으며 걷는 골목 여행. 양림동을 걷다 보면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굴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목수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터를 잡다 이상 이 동굴 앞에다 터를 잡아가지고요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사셨던 집이니까 저는 자식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동굴에서 컸지요. 길이 20m 규모의 이 굴은 일제강점기 때 방공호로 쓰였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안반굴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피서지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김치를 열면은 싹 갖다 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김치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 김치는 어떤 맛이 난다. 그거가 제가 알고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굴의 용도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굴에서 작업을 하면요. 어떻게 뭐 다른 큰 시설 없이 여기서는 할 수가 있어요. 난방장치를 안 하고도 작업할 수 있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안 틀고도 이게 시원하니까요. 작업하기가 참 좋지요. 통풍이 잘 되는 이 굴에서 조만수 씨는 향나무를 이용해 피리와 생활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림동에 부잣집들이 좀 있어요. 부잣집에서 옛날에는 그 향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 집 조경하면서 이제 다듬고 남은 나무가 떨어진 가지치기 할 때요. 그때 모아갖고 왔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천변을 사이에 두고 버드나무가 많았던 양림동. 100여 년 전 무등산을 바라보고 빛이 들어오는 양지 바른 곳에 호남 부호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옛집인 이장우 가옥. 날이 부었네요. 지금 저기 있는 나무가 한 300년 된 팽나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안채가 되죠. 이건 이제 광주에서는 지금 양림동에 여기가 이제 민속대로 유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장호 고택이 이제 첫 지은 건 1899년도 116년 전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이장우 가옥. 수작업으로 바꿔다른 유리문과 대도를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어 있는 옛집은 양림동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미학적 공간입니다. 이 가옥을 가꾸며 꽃보다 더 꽃 같다고 알려진 윤회매를 만드는 작가 다음. 밀랍으로 만든 꽃잎으로 인조매화를 만드는 과정이 불교의 윤회와 비슷하다 해서 윤회매라 부르는 작품이죠. 한가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산에 있든 암만 외딴 섬에 있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잡한 이 시대의 어떤 우리가 차를 한잔하면서 한옥에 된 어떤 고즈넉한 그런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어떤 모습이 아닐까로 생각합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지만 꽃향기는 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겠지요. 근현대의 시간이 골목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양림동. 누군가에게는 이 골목이 자신의 역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일 겁니다.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화가 한희원이 그렇습니다. 옥상에 저렇게 그 장갑이 벌써 한두 번 쓴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장이 걸려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2층에 조그만한 집에서 살지만은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면서 우리들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골목. 화가는 오래도록 이 골목을 그리워하며 작품으로 남겨왔습니다. 양림동을 품고 있는 야트막한 양림산.
한때는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었던 곳. 양림동은 100여 년 전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양림산을 걷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 오일순 선교사 사택도 그곳 중 하나죠. 그때는 이쪽이 그 어떤 갈 수 없는 그 이상량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금발의 소녀들이 여기 은담풍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다 그네를 만들고 이렇게 타는 걸 보였는데 가보긴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어떤 그 이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들 소문에 저기를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떤 애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전설처럼. 유년의 뜰이 뿌리 내린 곳이자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골목. 이곳은 양림동입니다. 사람 얼굴 말고 다 건쳐요. 여기만은 미싱하는 거. 원래 딱 60이 되잖아요. 한 50년 다 돼가요. 선문시장이 60년. 아니 김 기자도 여기 은성유치원 출신이고 지 기자도 이 동네 살고 김 기자도 여기 골목에 살았대요. 저희 집 골목에. 골목골목을 다니면 진짜 추억도 느끼고. 야 이거 정말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 양림동에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내 마음에 굉장히 깃든 것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 하나의 원천이 되는